쥐만 풍성하게 만드냐, 사람도 좀 풍성하게 만들어 다오.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장기 지속형으로 나오는 주사제 형태로요.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한 달, 6개월, 뭐 1년, 2년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매일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 모 약품의 탈모 신약 클라스코테론이 엄청난 화제인데요. 어떤 약이길래 이러는 건가요?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 관련 성분들이 수가 있는데, 이제 모낭에 있는 수용체에 DHT라는 성분이 붙으면, 이것도 DHT도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붙었을 때 탈모가 유발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성 탈모 혹은 그 갱년기 이후에 생기는 여성형 탈모에서 많이 생기는 기전인데, 이 호르몬 붙는 DHT를 막는 거, 그러니까 이 DHT를 못 만들게 하는 게 기존의 탈모약이에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기전인데, 문제는 이걸 억제하면 부작용들이 좀 생겨요. 성욕이 떨어진다던가, 뭐 발기력이 떨어진다던가, 정액량이 준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많죠. 이거는 근데 클라스코테론은 어떤 거냐면 이 수용체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이 호르몬을 차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낭세포에서 이거를 차단하니까, 피부나 모낭세포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차단하니까 국소적으로, 게다가 또 바르는 약이거든요.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르는 약인데 이걸 두피에 발라서 차단하니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우리가 탈모약하고 비슷하게 기대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큰 약이죠. 그래서 실험 결과들이 몇 개 나왔는데 꽤 괜찮다라고 일단 실험에서는 나왔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이탈리아 회사인데, 우리나라 지금 그 판권을 현대약품에서 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피부 쪽에서 나와요. 이 남성 호르몬이 과해서 발생하는 게 또 여드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약으로는 내년 초에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탈모용으로는 지금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따로. 그래서 그 용량도 좀 다르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실험을 해서 아마 또 나오겠지만, 일단 내년 초에 여드름 약으로는 나오고 탈모용으로도 아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좀 봐야 돼요. 이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기존의 약을 뛰어넘는 효과다라고 하면 정말 센세이셔널하고 정말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못하다 하면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피나스테리드도 바르는 약이 한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물론 피나스테리드 바르는 약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는 거에 비해서 일단 불편하고요. 바르는 약은 반대로 좀 불편해요. 부작용은 적은 대신에 계속 좀 뭔가를 두피에 바른다는 게, 약 하나를 먹으면 쉽잖아요. 근데 바르는 게 일단 귀찮은 것, 그리고 비용이 꽤 높았어요. 그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는 올해 2026년, 다가온 2026년에 이제 가격 할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약에 비해서 좀 비싸기 때문에 귀찮고 비싸고, 그 다음에 효과가 아무래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임상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제 체감하는 환자분들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생각만큼 지금 시장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클라스코테론도 아마 그래도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너무 미리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나오는 결과를 지켜보시죠. 근데 괜찮은 약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라스코테론은 기존 탈모약 성분인 스피로노락톤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유사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클라스코테론하고 스피로노락톤은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근데 스피로노락톤은 우리가 그 약이죠. 혹시 그 조합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탈모약에서 조합약이라고 유명하거든요. 이게 보통 지방에서 많이 쓰던 성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머리카락 나는 약 준다는 막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소문난 지역 병원들이 있습니다. 뭐 울산, 뭐 당진 이런 곳에 많이 계셨고, 지금은 사실 서울 근처에서도, 수도권 근교에서도 이 약을 처방을 하는데, 이 약의 바로 핵심 성분이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약은 이뇨제거든요. 이뇨제인데, 이 이뇨제가 아까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붙어서 탈모를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DHT라는 물질이 붙기도 전에, 탈모 유발 물질이 붙기 전에 이 수용체 자체를 활성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드로겐 수용체 차단제라고도 불려요. 근데 막 이게 좀 강력해요. 이건 먹는 약인데, 남성에서는 좀 먹으면 여유증이라고 해서 가슴이 남성들이 커지는 여유증 아시죠? 그래서 그게 생기는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남성에서는 잘 안 씁니다. 사실은 남성에서는 잘 안 쓰지만
여성에서는 이 약을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난소가 난포를 배출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개 생기면서 이제 낭포가 여러 개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긴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낭이 많이 생긴다 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이게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해요. 이 질환이.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들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과한 분들은 털이 많습니다. 이런데 거뭇거뭇하게 좀 난다든가 아니면 여드름이 많아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인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스피노락톤 이 약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털이 좀 덜 나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줄여서 이런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죠. 털도 줄이고. 그래서 이런 스피노락톤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약하고 근데 유사합니다. 분자 구조가 유사한 게 클라스코테론이고 이거를 이제 바르는 약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노락톤하고는 이런 친구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스코테론은 좀 더 스피노락톤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바르는 약으로 피부 여드름 약과 그다음에 두피에 이제 탈모용으로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스피노락톤은 경구제입니다. 먹는 약입니다. 물론 바르는 스피노락톤도 해외에서는 좀 나와서 쓰고 있는 게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스피노락톤은 먹는 약, 클라스코테론은 이제 바르는 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먹는 탈모약 대비 바르는 제형인 클라스코테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바르는 약의 장점들은 부작용이 적은 거죠. 부작용이 적은 게 장점이고 대신에 반대로 단점은 먹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귀찮은 거 두 가지입니다. 미녹시딜이라는 약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탈모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녹시딜도 사실 두 가지예요. 먹는 거와 바르는 거. 먹는 거는 혈압약으로 나왔죠. 경구 미녹시딜은 원래 혈압약으로 나온 건데 최근에 좀 탈모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먹는 미녹시딜은 보통은 하루에 3알에서 6알을 그 혈압약으로는 써요. 근데 탈모용으로는 하루에 반알에서 한 알, 여성분들은 4분의 1알에서 반알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요법이라고 하죠. 저용량. 이 저용량이라는 건 하루에 한 알 이하, 한 알이 한국에서는 5mg이거든요. 5mg 이하의 그 미녹시딜을 드시는 걸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요법이라고 하고 탈모에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바르는 것보다 편하고 효과도 조금 더 있다고 돼 있어서 최근에는 좀 최근 2, 3년간 되게 각광받고 특히 여에스더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자는 머리빨이다 하면서 자기는 이걸 먹는다고 해서 좀 한데 좀 유행이 되고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도 저도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바르는 약은 조금 이제 부작용이 두려운 분들이나 부작용이 실제 있는 분들 한번 이제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죠. 바르는 미녹시딜이 아무래도 먹는 미녹시딜보다는 부작용이 적거든요. 그 미녹시딜의 부작용은 이제 아무래도 심혈관 그러니까 혈압약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의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워낙 저용량으로 탈모에 쓰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문제가 없지만 마르시거나 되게 마르고 체구가 작은 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약에 대해서 좀 예민한 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체질상 그런 분들은 혈압이 약간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지럽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뭐 이런 거 얼굴이 약간 붓거나 손발이 붓거나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경구용 미녹시딜을 쓰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이 사실 표준이에요. 그래서 클라스코테론은 이제 나오면 이제 바르는 약으로 나올 테니 한번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운명은. 왜냐면 바르는 약이 뭐 귀찮음도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도 적은데 효과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효과가 탁월하면 그러면 뭐 바르고 뭐고 성공을 할 건데 이제 약간 먹는 약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하실지 아마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겠죠. 이게 꾸준히 써야 되는 약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약품이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탈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걸 뭐 보험 이슈도 최근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의사들끼리 얘기해요. 클라스코테론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미 사실 의사들끼리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나온대. 근데 이게 이슈가 이렇게 되고 나서 야 우리는 맨날 의학적인 얘기만 하고 뭐 우리는 주식도 못 사고 뭐냐 맨날 저희가 자주 섞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약품 때문에. 그렇다면 클라스코테론이 기존 먹는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대체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일단 아직 그 이탈리아 그 제약회사 만든 클라스코테론 원조약을 지금 만든 회사에 데이터가 다 논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발표만 했어요. 이런 실적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되게 조금 오픈돼 있고 전체 흐름을 연구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되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일단 나와 있는 작은 정보만 갖고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전에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도 그랬어요.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저희가 논문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 했지만 실제로 시장 반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약간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 안드로겐 수용체 자체, 그러니까 DHT가 붙는 그 수용체 그 전단, 그러니까 더 상위 레벨에서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보다 조합약의 메인 성분 스피로락톤이 좀 더 세요. 좀 더 효과가 분명히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작용을 우려를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분명히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는 커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거는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스코테론은 어떤 탈모 환자에게 특히 적합할 것으로 보시나요? 클라스코테론은 특히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 또는 기존 약에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에게 적합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르는 약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도 그렇거든요.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작용이 되게 심했거나 부작용을 걱정해서 약을 쓰지 못하거나, 두 가지 군이 가장 이제 바르는 약에 호응하는 분들이고, 클라스코테론도 아마 그 두 그룹이 가장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바르는 탈모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탈모 치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탈모 시장은 이제 테론 기전에 탈모약이 나오는 것도 지금 클라스코테론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탈모 치료약이 장기 지속형으로 나오는 주사제 형태로요. 그것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 중에서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또는 대웅제약의 인벤티지 랩이랑 같이 하고 있고, 종근당에서 장기 지속형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한 달, 6개월 또는 뭐 1년,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2년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맞고 매일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으면은 뭐 6개월, 1년, 짧게는 한 달, 뭐 이렇게 우리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을 전체를 통해서 이제 혈류로 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씩 나오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도 조금 적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먹어서 전체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몸에서 조금씩 방출을 이미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제가 나올 것과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클라스코테론처럼 좀 다른 기전, 우리가 RNA라고 하는 좀 더 깊은 단계에서, 세포 단계에서 탈모를 좀 조작하거나,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탈모 유전이 있는 사람은 유전자를 조금 우리가 조절을 해서 이런 쪽의 탈모 치료 개발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탈모 신약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물론 희망 고문한다고 맨날 실험하고 쥐만 풍성하게 만드냐, 니네는 쥐만 풍성하지 말고 사람도 좀 풍성하게 만들어 다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도 이 지금 분야에 20년 넘게 제가 일하고 있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래도 제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항상 제가 업데이트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탈모, 모발이식 진료만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나 역시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한 4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직접 댓글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서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